소비 쿠폰 쓰더니 현금 달라. 원래 이담 아나운서 소비 쿠폰 쓰면 그냥 쓰는 건데 현금 주는 거 아닌데 저 무슨 얘기예요, 저거? 동네 자영업자들이요, 요즘에 이런 고객들의 문의라고 해야 될까요? 요구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한 고객이 민생 소비 쿠폰으로 한 4만 원 이상의 배달을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아이가 음식 먹자마자 토했으니까 이걸 계좌로 환불해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도요. 또 한 고객이 민생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더니 음식에 머리카락 나왔으니까 계좌로 환불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도 민생 소비 쿠폰으로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펌을 했거나 뭐 염색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거리가 멀어서 다시 못 가니까 계좌를 알려주면서 계좌로 환불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데요. 뭔가 약간 의심스럽죠. 근데 이제 뭐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 현금깡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는데, 박주혜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며칠 전에 이 소비 쿠폰 판매라는 글이 많이 올라서 맞아요. 문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이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는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 이런 특정 검색어 사용을 금지를 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을 삭제를 했는데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요구들이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한 요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깡, 소위 말해서 현금깡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조금인데요. 맞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용도로 사용돼야지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환불을 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용도 외 사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불을 하거나 제재 부과분을 부과받거나 향후에 이런 보조금 지원에서도 배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러면 반대로 네네. 이 현금을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가게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관리법은 현금을 요구하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응해준 가게도 가게는 전혀 다른 법을 지금 적용받게 되는데 그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입니다. 보통 현금깡, 카드깡을 했을 때 적용되는 그런 그 법률인데요. 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바로 이 법에 지금 저촉됩니다. 근데 지금 형도 굉장히 높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재건 평론가님, 이렇게 현금 환불해달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법에 저촉돼서 이거 환불해주면 저 이거 지금 법 위반입니다,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고충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일선 자영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처벌만큼 두려운 게 별점 테러다. 고객이 우기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련 대책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 쿠폰이 풀린 후에 현금 환불 요구가 더 많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요구가 위법이라는 걸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관련 전문가도 정부가 나서서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유형들을 조사해서 그 악용을 막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전혜연 평론가님, 저는 이제 소비 쿠폰 받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정해진 가게에서 이제 다 썼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아직도 못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하시면 되는데 요일과 상관없이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받으신 1차 쿠폰 반드시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꼭 메모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담 아나운서, 2차 쿠폰 나온다잖아요. 이거는 네. 언제 나와요, 그러면? 일단 1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했던 1차 지급과는 좀 다르게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선별 과정에 좀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9월 22일
2일에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종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2차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패널분들도 소비쿠폰 다 받으셨죠? 네, 받았죠. 근데 이 중에 저처럼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써버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껌을 하나 샀는데 네. 그렇게 사니까 바로 소비 쿠폰이 사용됐다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김태희 랭커처럼 하루 이틀 만에 동네에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민생 소비 쿠폰의 의의를 잘 지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한 것도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딱 스티커 붙어 있는 가게 거기서 네. 소고기 사서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다 그랬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얼마나 쓰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체크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쓰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뒤에 하루를 지금 기대하고 내일 뭐 할까라는 희망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소비 쿠폰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생각 안 들 것 같긴 한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현금화 행위 명백한 사기거나 처벌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